자, 이번 시간에는 브레이크 계통입니다. 지난 시간에 독립 브레이크 계통을 했었고, 이어서 동력 부스트 브레이크 계통 쭉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벌써 6월입니다. 12주 차인데, 여러분들, 다음 주는 제발 우리 대면 수업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번 해주시죠. 기말고사도 대면으로 수업할 때 기말고사도 봐야 되기 때문에 8일이면은 다음 주 6월 8일부터면 기말고사 전에 3주만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만나서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동력 부스터 계통입니다. 이 동력 부스트 브레이크 계통은 독립식 브레이크 계통을 사용하기에는 항공기 착륙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너무 커서 무겁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동력 브레이크, 이 동력 부스터 사이,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센 거죠. 제어 브레이크 제동력이 더 좋은 동력 브레이크 제어식 계통을 사용하기에는 항공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무게가 가벼운 항공기, 즉 어중간할 때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통을 보면 2-47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계통은 주 계통의 압력은 직접 브레이크 장치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동력 부스트 여기 요거 있죠? 요게 마스터 실린더의 피스톤을 주계통의 압력으로 밀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작동류 마스터 실린더입니다. 작동류 책에 보면 여기 글씨가 좀 지워져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계통을 설명을 드리면, 자, 계통을 통해서 압력을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작동류 분배 매니폴드를 통해서 작동류가 공급이 되고,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브레이크 페달이 밟혀지겠죠. 밟으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밸브를 통해서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는 이제 레저버로 귀환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자, 우리 셔틀 밸브 배웠죠. 셔틀 밸브는 뭐예요? 비상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력 계통이 유압 계통이 불사 계통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잘못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압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차단을 시키고 이쪽에서 오는 공기압 계통의 계기를 통해서 비상 저장통에 저장돼 있거나 해서 공기압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양쪽 셔틀 밸브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선택 밸브가 셔틀 밸브에서 얘는 닫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이 비상계통 손잡이가 있어서 중력에서 이걸 작동시키면 이쪽으로 또 공기압이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중력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동력 부스터 계통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력 브레이크 계통입니다. 아까 동력 부스트 계통보다 더 작동력이 제동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력 브레이크 계통은 브레이크 작동시키는데 많은 양의 작동력이 요구되므로 어느 항공기? 대형 항공기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다음 2-48 그림이 나와 있고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 그래서 밸브 내에는 유로를 선택할 수 있는 밸브 로드와 브레이크에 작용하는 압력을 브레이크 페달에 전달하는 보상 챔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48 그림에 보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브레이크를 작동 실린더 연결된 브레이크 관과 기행관이 미터링 체크 밸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밸브 로드, 아까 우리 브레이크 제어 밸브 로드가 이 밸브 로드 여기 있습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게 페달을 밟으면 여기 스프링으로 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데 여기 밉니다. 그럼 밀리게 되면 요 내부에서 압력관이 공급이 됩니다. 그쵸? 오른쪽으로 이동되고 압력관의 작동류는 밸브 로드를 거쳐서 브레이크 작동된 실린더로 가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작동류는 밸브 로드 안에 마련된 유로를 형성해서 통해서 보상 챔버에 전달되어 밸브 로드의 오른쪽에 압력이 작용하여 힘이 브레이크 페달 기구에 가해진 힘보다 크게 되면 밸브 로드를 안쪽으로 밀어 중립 상태가 됩니다. 결국 뭐냐면 이렇게 공급했는데 요 보상 캠버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상 캠버 있으니까 이 안쪽이 보상 캠버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줬어. 그,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상 캠퍼 들어가면 이쪽에 압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압력이 생기면서 어떻게 밀립니다. 그러면 밀다 보면 이 통로가 연결이 안 되는 이렇게 중립 위치가 되겠죠.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밸브 로더가 이렇게 중립 상태가 되면 브레이크 작동 실린더 내 작동류가 갇히게 되겠죠. 여기 안에. 그래서 이때 형성된 압력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밸브 로드의 옆면 넓이를 작게 하면, 여기 로드를 작게 하면 브레이크 페달 기구에 작용하는 힘이 작더라도 브레이크 작동 실린더 안의 유압이 너무 커서 제동력은 커진다 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2-49 그림을 계속 보면 자동 브레이크 피스톤은 항공기에 이륙한 후에 자동 착륙 장치가 유압계통의 작동력에 공급되는 똑같은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착륙 장치가 이제 오른쪽으로 밸브 로더가 오른쪽에 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륙한 후에도 착륙 장치가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계속 굴러간 상태에서 이륙하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바퀴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계속 똑같은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브레이크나 랜딩 기어 전체가 랜딩 기어 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게 닿았을거나 진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밸브 로더에 밀려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공회전하는 걸 방지시킨 상태에서 올려야 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슈 브레이크입니다. 슈 브레이크를 보면 2-50 그림 같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작동 실린더의 작동기가 공급되고 한 쌍의 신발이잖아요. 신발. 슈는 바퀴와 함께 회전하고 있는 브레이크 드럼과 밀착되어 마찰에 제동됩니다. 자,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브레이크 작동 실린더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서 제자리로 풀리게 되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작동 실린더에는 블리드 밸브가 있어서 작동에 포는 공기를 배출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안쪽에 이게 드럼입니다. 동그란 게 드럼이고 바깥쪽에 전체 브레이크 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조절 나사로 해서 잡아져 있고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스프링이 서로 당기면서 얘가 안쪽으로 가고 안쪽으로 가면 이 슈와 이 드럼이 서로 만나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놓으면 서로 간격이 떨어지면서 놓이게 되는. 근데 만약에 작동류 내에 공기가 섞여 있게 되면 공기의 압축성 효과라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할 때 스펀치 효과를 있으므로 제동력이 작아집니다. 우리 안에 공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리드 밸브를 통해서 불필요한 공기를 빼내는, 이쪽으로 빼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팽창 튜브입니다. 팽창 튜브는 브레이크 튜브보다는 더 많이, 더 대형, 또 중형이죠. 중형. 2-51 그림인데, 그러니까 안에 팽창 튜브가 있어서 팽창하면서 브레이크 잡아주는 형태다. 아까는 슈는 양쪽 신발에서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작동류가 팽창 튜브 안으로 들어오면 귀한 스프링에 힘을 가하면서 브레이크 블록에 밀리게 되면서 브레이크 드럼과 접촉으로 생기는 마찰력에서 제동이 생기는 겁니다. 자, 잠시 물 좀 먹을게요. 자, 팽창 튜브 안에 유압이 제거되면 귀한 스프링에 의해서 브레이크 블록이 제자리로 돌아가므로 제동력은 해제됩니다. 그래서 팽창 튜브 브레이크는 무게가 가볍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소형 항공에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팽창 튜브 요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공급이 되면 얘가 팽창했다가 그러니까 이 다 팽창 튜브가 있는 거죠. 브레이크가 밟으면 작동유가 공급돼서 팽창 튜브가 팽창하면서 전체가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밀리게 돼서 그 다음에 귀한 스프링을 해서 귀환되면 다시 풀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많이 안 쓰여요. 요즘엔 단일 브레이크하고 단일 디스크 브레이크하고 멀티 디스크 다중 디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멀티 디스크입니다. 그럼 단일 디스크는 이제 어떤 거냐? 아래 그림을 보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라이닝을 회전하고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에 밀착을 시켜서 고정 라이닝과 함께 제동력을 해준다. 자, 보시면 이렇게 요 바퀴 드럼이 회전하는 겁니다. 얘가 회전을 하고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안쪽에서 작동력 공급돼서 얘를 밀겠죠. 그러면 피스톤이 밀면서 이쪽 고정 라이너, 안쪽 라이너와 바깥쪽 고정 라이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 라이너와
이 드럼을 양쪽에서 꽉 잡아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한 자동차 브레이크랑 거의 비슷하던 형태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연결되는 형태인데 브레이크. 이거는 항공기는 전체를 잡아주는 거고 휠이 이렇게 있으면 축이 있다 그러면 전체가 라이닝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자동차는 요 일부만 있고 안쪽에 라이닝이 있고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가 이제 캘리퍼라는 건데 어쨌든 단리 디스크는 자동차 형태랑 비슷하다. 근데 이게 이제 소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만 잡이니까 가볍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되는 것이 뭐냐? 멀티 디스크, 다중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기, 큰 제동력을 사용할 때 필요로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토크 튜브 외곽에는 담력관을, 반대쪽에는 뒷 고정판을 설치해서 이들 두 판 사이에 여러 개의 회전판과 고정판이 번갈아 가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공기 F5 항공기 거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 요거 멀티 다중 디스크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저분해서 제가 세척을 의뢰해 놨는데 코로나 사태로 받으러 가지 못했어요. 일단은 찾아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찾아오면 한번 봅시다, 같이. 자, 그래서 회전판은 바퀴 홈에 고정되어 있고 바퀴와 함께 회전하고 있고 축방향으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판과 있고 이거를 로터라 그러고 고정판은 우리 가스터빈에서 뭐라 그랬죠? 스테이터, 그죠? 그래서 로터와 스테이터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정판은 토크 튜브에 고정시켜서 바퀴축과 함께 고정되고 축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램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축방향입니다. 축. 자, 플랜저가 있고 요게 바퀴 특히 요게 이제 바퀴 휠이 되겠죠. 휠. 자, 그러면 여기 첫 고정판이 있고 회전판이 있고 고정판이 있고 회전판이 있고 고정판이 있고 회전판이 이런 있고 여러 개. 아까 우리 단리 디스크 있었잖아요. 고정판 회전판 하나씩 해서 서로 잡아줬잖아요. 이거는 고정판 회전판 고정판 회전 한 4개 내지 5개 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위아래가 있지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고정판은 브레이크 전체에 휠에 고정되어 있고 회전판은 우리 바퀴가 회전하는 거랑 똑같이 같이 회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면서 서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서로가 고정판이 회전판을 서로 눌러서 고정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브리드 밸브 역시 마찬가지 필요하고 토크 튜브도 마찬가지 필요합니다. 귀연 스프링은 다시 빠져나올 때 필요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는 바퀴축 베어링이고요. 이렇게 해서 멀티 디스크까지 배워봤습니다. 안티스키드입니다. 안티스키드는 항공기가 착륙 후에 지상 활주할 때 바퀴가 빠르게 회전하잖아요, 그죠? 무리한 제동을 가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바퀴가 회전을 멈추기 때문에 지면에 대하여서 미끄럼이 생겨버립니다. 브레이크 잡으니까 안 굴러가고 이런 현상을 스키드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지면과의 마찰로 타이어가 심하게 손상됩니다.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 그거 봤을 거예요.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항공기 우리 NDI 실습 지지난주구나. 항공기 실습 자력검 색조 침투 검사할 때 보면 그 브레이크가 이렇게 다 사진을 한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브레이크 디스크가 막 마모돼 갖고 한쪽 면이 없는 거. 그런 식으로 마모가 됩니다. 디스크 휠까지 다. 그래서 타이어도 손상이 되고 디스크 장치가 다 망가집니다. 이런 걸 방지하는 장치가 안티스키드이다. 그래서 안티스키드 계통은 기본적으로 휠 감지, 속도를 감지해주고 제어 박스, 제어 밸브 등 세 가지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뭐 교류 또는 진료 다 사용하고 항공기에 사용되는 전원이니까 쉽게 말하면 바퀴가 계속 굴러가지 않게끔 굴러갔다 멈췄다 하면서 바퀴가 스키드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마모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 ABS 시스템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항공에서 적용됐던 거를 자동차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들어간 거예요. 과거에는 ABS 시스템이 자동차에는 없었습니다. 초기에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자, 그래서 2-55 그림을 보면
휠 브레이크 디스크, 휠의 디스크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습니다. 프로브시 형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나와 있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쪽에 스틸 디스크가 있는 면이 있을 것이고 에어갭이 생길 경우 서로가 회전하면서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기장의 여부를 감지해서 출력부 유도전압이 생기면서 제압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거 어디서 봤죠? 비슷하죠. 저기 왕복 엔진의 마그네토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교류 탐지기는 가변 교류 발전기 형태로서 착륙계 X라는 픽업 코일로 에어선 연구 자식을 이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외측에는 일정한 게 4개 이렇게 4개의 극이 있고 바깥쪽에는 이게 이빨로 이렇게 물릴 수 있도록 왼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회전 감지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빨이 움직이면서. 그 내측 이빨로 된 연철은 여작이 링으로 되어 있고 휠의 캡에 지지되어 있어서 감지기 주위로 회전하게 됩니다. 두 세트의 이빨은 가까이 통과하며 여자링이 회전하면서 이빨이 서로 접근해서 분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빨의 변화되는 거리에 따라서 자석 회로 릴럭턴스가 그대로 바꿔서 증가되는 거죠. 증가됐다, 감소됐다, 감소됐다. 거리가 변화할 때 코일로 가로지르는 자석이 변화해서 픽업 코일 안에서 교류 전류를 유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휠이 빨리 회전할수록 더 높은 유도 전류 주파수를 발생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안티스키드 센서의 회전 속도와 바퀴 회전 속도 차이를 감지해서 제어앱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계통으로 들어가는 작동의 압력을 감소시켜서 제동력 감소시키는 스키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결국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는 조건에서 브레이크 작동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최대의 제동 효과를 가지는 대자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최대의 제동 효과를 가지는 것이 이 목적이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